안녕하세요. 이성미 강사입니다. 따라하며 배우는 독커. 여덟 번째 내용으로 컨테이너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가 사용하는 스토리지 볼륨 안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볼륨이 뭐예요? 라는 질문 안에서 도커 컨테이너 볼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데이터를 보존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컨테이너 안에서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끼리 데이터 공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볼륨에 대해서 볼 텐데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호스트가 있습니다. 도커호스트가. 도커호스트 안에 컨테이너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저 여기에 사진 아이콘 어떤 거, 이거 무슨 의미였었죠? 바로 컨테이너 이미지는 리드 온리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는 리드 온리예요. 그 리드 온리라는 뜻은 우리가 수정할 수도 없고 뭔가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용만 할 수 있어. 읽기만 가능하니까. 그런 형태로만 쓸 수 있는 게 리드 온리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docker run이라는 명령으로 실행을 해요. 그러면 하나의 프로세스 상태로 동작을 하죠. 여전히 리드 온리입니다. 읽기 전용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컨테이너라는 말은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뭐가 붙냐면 리드 라이트 레이어가 하나 더 연결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건 컨테이너 이미지지만 제가 docker run 하고 실행을 하면 이 컨테이너 이미지가 하나의 프로세스가 돼서 동작을 하죠. 그러면서 리드 라이트 레이어를 같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모든 데이터는 요 리드 라이트 레이어에 쌓이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리드 라이트 레이어와 요게 하나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바로 그게 도커가 가지고 있는 레이어를 관리해주는 기술이에요. 유니온 파일 시스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리드 온리 레이어에다가 리드 라이트 레이어의 변경사항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네, 그렇게 보여주는 기술이 바로 유니온 파일 시스템이라는 기술이고요. 다른 말로 또 오버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니온 파일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도커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리드 온리, 리드 라이트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동작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동작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는 실제로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MySQL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MySQL 데이터베이스가 실행되고 베리어블 라이브러리 MySQL 디렉토리에는 고객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일 거예요. DB 데이터들이. 그럼 이 리드 라이트 레이어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docker rm 명령으로 도커 컨테이너를 삭제했어. 삭제할 수 있죠. 물론 의도를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실수로 컨테이너를 삭제했어.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있던 컨테이너가 docker rm 컨테이너 이름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리드 라이트 레이어와 컨테이너가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슈르륵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좀 전에 리드 라이트 레이어에서 쌓여 있었던 고객 데이터는 어디로 갔죠? 자, 좀 전에 저장했던 내 고객 데이터 전부 다 어디에 있어? 라는 거죠. 컨테이너와 함께 사라져서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상황이 되면 완전 망했어. 이거겠죠. 그죠?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고객 데이터 같은 거는 너무 소중하고 DB 데이터 너무 소중하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볼륨, 데이터를 보존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요? 자, 이런 형태로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존하고 싶어요? 컨테이너가 만들어주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방법은 자, 여기죠. 자, 예를 들어서 MySQL 데이터베이스라면 베리어블, 라이브러리, MySQL 안에 리드 라이트 레이어 안에는 수많은 이 데이터들이 쌓일 거라고요. 컨테이너는 베리어블, 라이브러리, MySQL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어디? 이 리드 라이트 레이어에 쌓이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영구적으로 보존하려면 자, 도커호스트에다가 특정 저장소 공간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게 디렉토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디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저장소 공간 하나 만들어서
컨테이너가 만들어주는 데이터를 뭐하도록 이렇게 디스크에 보존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디스크 안에는요. DB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이 폴더 안에는 실제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여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도커 런 뒤에다가 -v 옵션 넣어주고요. 호스트의 디렉토리 넣어주고 컨테이너의 디렉토리 넣어주면 이 컨테이너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어디에? 실제 호스트 디렉토리 안에 쌓이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볼륨 마운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구문, 이러한 옵션 하나 넣어주면 데이터 영구적으로 보존되네. 이렇게 운영했다가 만약에라도 컨테이너를 제가 실수로 삭제했어. 그래도 뭐는 남아있어요? 호스트의 DB 데이터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다음번에 또다시 이러한 커맨드와 동일하게 컨테이너를 실행하게 되면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예전에 쌓아놨던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컨테이너의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겁니다. 아하, -v, -v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볼륨 마운트에서 디스크에다 저장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v, -v, -v 다 같은 말이죠. 네, 요 v 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 다양한 방법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호스트 패스, 컨테이너 패스. 뭐였었죠? 호스트의 DB 데이터를 컨테이너의 variable library MySQL에다가 볼륨 마운트 해줘. 여기에 쌓이는 데이터는 어디에? 실제 호스트에도 기록되도록 만들어줘.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가 호스트, 독호스트의 디렉토리를 수정한다? 이거 좀, 네,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하면 안 되겠죠. 막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컨테이너가 만약에 보안 이슈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면 해커가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호스트에 저장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보통의 경우는 뭐 해주는 거예요? 끝에 read only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호스트의 웹 데이터는 아파치 웹서버의 variable HTML로 볼륨 마운트가 돼서 여기에 있는 HTML 문서들이 요곳에서 서비스가 돼요. 단 뭐하게? read only. 이 아파치는 호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면서 마운트를 시키는 거죠. 이런 게 또 콜론 뒤에다가 read only 써주는 거. 그럼 생략하면 read write, 써주면 read only. 이런 형태로도 되고요. 또는 아주 간단하게 볼륨 마운트 할 수도 있어요. 네, 대시 v 써준 다음에 variable library MySQL. 여기는 컨테이너 디렉토리입니다. 이 컨테이너 디렉토리만 딱 넣어주면 호스트에 이러한 웹 데이터 또는 DB 데이터와 같은 디렉토리가 아니라 임시 디렉토리, 뭐라고 하지? UUID 디렉토리, 임시 디렉토리 아닌 영구적인 디렉토리입니다. variable library 도커 밑에 볼륨스 밑에 UUID 디렉토리 밑에 데이터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을 시켜줍니다. 뭐예요? 임의의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서 알아서 자동 마운트를 시켜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타입입니다. 이런 타입들을 이용해서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거 사용법은 저희 실습편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컨테이너들끼리 데이터 공유 가능한가요? 네, 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들끼리 데이터 공유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도커호스트가 있어요. 도커호스트가 있고요. 도커호스트에서 제가 컨테이너 하나를 이렇게 실행합니다. 어떻게? 도커런 하고 웹데이터 뭔가 SM 리눅스의 df latest 이런 컨테이너 하나를 실행했다고 보죠. 그러면 이 컨테이너가 실행되면서 뭘 해주냐면 웹 컨텐츠 제너레이터라는 요 df가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쌓아 놓겠죠. 그쵸? 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자, 보세요. 볼륨 웹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의 웹데이터 물론 이 웹 컨테이너 제너레이터 프로그램이 index.html을 여기다가 만들어낼 때 자, 이 컨테이너는 본인의 디렉토리 밑에 index.html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디에? 디스크 안에 저장되는 겁니다. 호스트 안에 저장되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를 또 다른 컨테이너를 실행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도커 run 명령으로 바로 우분투 리눅스를 실행하는데 요 우분투 리눅스가 어디를 바라보도록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앞에서 만들어 놓은 웹데이터 디렉토리를 똑같이 우분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트에 있는 디렉토리 웹데이터를
웹 컨텐츠는 여기다가 index.html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면 이 웹서버가 그 index.html을 가져다가 포트 80 포트로 웹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럼 얘는 만들어서 저장해주고 저장된 내용을 웹서버는 웹 브라우저로 웹 컨텐츠로 서비스해주고 그러면은요 고객은 웹서버에 접속해서 문서를 요청하면 웹서버는 응답해주겠죠. 뭘 응답합니까?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응답해주겠죠. 결국 요 컨테이너가 만들어놓은 데이터를 이 웹서버 컨테이너가 웹으로 송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때 그럴 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딱 이러한 방법으로만 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간에 볼륨 마운트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더라? 데이터 공유 가능하네. 누군가는 만들어내고 누군가는 서비스하고 이왕이면 여기서는 리드온리 속성을 붙여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해주고 얘는 리드라이트 가능하도록 해서 만들고 만들어진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그때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실제 뭐 그룹웨어 솔루션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 문서 정보라든지 결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장되면 웹을 통해서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모니터링 해주는 뭐 에이전트라고 봅시다. 그럼 얘가 수집한 모니터 정보, 매트릭 정보들이 어디에? 이곳에 쌓이면 웹 서비스를 통해서 송출할 수도 있겠죠. 그죠? 게임 컨텐츠들이라고 보겠습니다. 저장되면 웹을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겠죠.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바로 동작하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저장해주고 누군가는 송출하고 이러한 형태를 쓰려면 바로 도커 명령에서 -v 옵션을 이용해서 공유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형태로 우리가 컨테이너 안에서 볼륨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 실습을 통해서 앞서 봤던 세 가지 내용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